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3kg인 물체 A와 질량이 1kg의 물체 B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나는 A와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먼저 기억, 충돌 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3kg/s이다. 그래프 나를 통해서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이 속도이기 때문에 충돌 전 B의 이 기울기는 3분의 6, 즉 2입니다. 따라서 충돌 전 B의 질량은 1kg, 속도는 2m/s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크기는 2kg/s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다음은 2번 니은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kg/s이다. 충돌 전 A의 속도의 크기는 3분의 9, 즉 3이고 충돌 후 A는 1분의 2, 그래서 2입니다. 따라서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3 곱하기 3, 그리고 충돌 후는 3 곱하기 2입니다. 따라서 충격량의 크기, 즉 운동량의 변화량은 3kg/s이므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귿 충돌하는 동안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방향은 서로 같다.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지만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이는 작용반작용의 법칙과 같은 말로 디귿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으므로 2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26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오른쪽으로 3m/s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이 2kg의 물체의 그래프와 같은 힘이 6세크 동안 작용하였습니다. 6세크 후 물체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FT가 충격량이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면 30이고 이는 충격량의 크기와 같고 이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따라서 6초 후에 이 물체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 물체의 운동량은 질량 2, 속도 V, 따라서 2V이고 처음 운동량은 2 곱하기 3으로 6입니다. 따라서 V는 18이 나오기 때문에 26번의 정답은 5번 18m/s입니다.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서 일정한 속력 10m/s로 운동하던 질량 4kg의 물체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을 작용시킨 거고 그림 나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F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2초 후 이 물체의 속력은 먼저 힘이 20N이기 때문에 20N은 질량 4, 가속도 A, 그렇다면 가속도는 5m/s 제곱입니다. 따라서 초당 속도가 5m/s만큼 증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2초 후는 플러스 10만큼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속도가 10m/s이기 때문에 나중 속도는 10 더하기 2 곱하기 5, 즉 20m/s입니다. 따라서 2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8번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질량 5kg의 물체에 그림 나와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힘을 4초 동안 작용하였습니다. 이때 기억 0에서 2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5N이다. 먼저 0에서 2초일 때 동안 이 밑부분의 넓이는 5이고 이는 FT로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억, 충격량의 크기는 5N이다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은 2에서 4초 동안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2에서 4초일 때 동안
F는 MA를 만족할 것인데 M은 당연히 일정하고 F는 A에 따라 움직이게 될 텐데 F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즉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디귿 4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4m/s이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우고 이 전체 상황을 보자면 이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4, 10에서 20 뉴턴 세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는 0에서 4초일 때 동안의 충격량과 같고 이는 운동량의 변화가 같습니다. 0초일 때는 정지해 있으니 운동량이 0이고 4초일 때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결국 5V입니다. 따라서 V는 4m/s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28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29번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질량 3kg의 물체에 나와 같이 힘이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5초일 때의 물체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힘이 6N이고 질량이 3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2m/s 제곱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정지해 있었고 가속도가 2이고 시간이 5초 후이니까 5초 후의 물체의 속력은 10m/s입니다. 따라서 2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30번입니다. 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서 일정한 속도, 속력 10m/s로 운동하던 질량이 2kg의 물체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 F를 작용시킨 모습입니다. 그림 나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F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문제입니다. 10초일 때 이 물체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0에서 10초 동안 힘이 3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3은 2A, 즉 가속도 A는 1.5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속력 10m/s로 운동하고 있었고 10초 후라면 가속도 1.5 곱하기 10을 통해서 10 더하기 15 따라서 10초 후의 물체 속력은 25m/s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1번입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정지해 있던 질량 2kg의 물체에 힘 F를 가하는 것이고 나는 물체에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기억 2초까지는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한다. 등가속도라 운동한다는 뜻은 가속도 A가 일정하다는 소리고 F는 MA에서 M은 당연히 일정하고 가속도 A가 일정하다면 알짜임 F도 일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0에서 2초일 때까지 가속도 알짜임 F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가속도는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속도가 변한다면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라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4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6N이다. 충격량은 바로 이 그래프 나의 밑부분의 넓이이므로 2, 4이므로 그 충격량은 2 더하기 4, 6N가 맞습니다. 4초 후 물체의 속도는 3m/s이다. 4초 후의 물체의 속도를 V라고 한다면 이 전체 넓이가 바로 4초 동안의 충격량이고 이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따라서 6은 나중 운동량 2V 빼기 처음 운동량 정지해 있으니 0입니다. 따라서 V는 3m/s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므로 3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5kg의 물체의 수평으로 힘을 F를 오른쪽으로 작용하여 물체를 이동시키는 것을
그래프 나는 힘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10초일 때 물체의 속력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밑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자면 2분의 1, 10, 10이므로 50입니다. 이는 충격량으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나중 속도를 즉 10초일 때의 속력을 V, 초기 속도는 정지해 있으니 0이라고 한다면 충격량 50은 5V 빼기 0입니다. 따라서 V는 10m/s이므로 3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33번입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던 질량 2kg인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모습을 나는 이 물체가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0초부터 2초까지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먼저 0초부터 2초일 때까지 힘은 4입니다. 즉 4는 2a이므로 이때 가속도는 2m/s 제곱입니다. 가속도가 0이 아니라는 뜻은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한다는 뜻이고 이는 등속 직선 운동과는 뜻이 반대입니다. 등속 직선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니은 0초부터 4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2Nm/s이다. 이 부분의 넓이 8, 이 부분의 넓이 4이므로 그 둘을 합하면 충격량의 크기는 12Nm/s가 맞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2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4m/s이다. 2초일 때 물체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인 8은 나중 운동량 2V 빼기 처음 운동량, 정지해 있으니까 0. 따라서 V는 4가 나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므로 3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번입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던 질량 2kg의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물체에 작용한 힘 F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 8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16m/s이다. 먼저 이 부분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 2분의 힘 F 즉 4입니다. 처음에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4초일 때의 속력은 0 더하기 16입니다. 그리고 4에서 8초일 때 동안은 힘 F가 0이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8초일 때도 속력이 16입니다. 따라서 기억 8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16m/s이다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0에서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64m이다. 먼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이동한 거리를 S라고 한다면 S는 초기 속도 V0 더하기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을 만족하고 V0가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0이므로 2분의 1 0에서 4초인 가속도 4 시간 T는 4이므로 T의 제곱 이를 계산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4의 세제곱으로 32m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4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 크기는 32kg/s이다.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32이고 저 부분의 넓이는 충격량의 크기와 같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즉 32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인데 정지해 있다 했으니 처음 운동량은 0입니다. 따라서 4초 즉 나중 운동량은 32kg/s임이 맞습니다. 따라서 3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3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 250g인 야구공이 20m/s의 속력으로 날아가다 질량 1kg의 야구 방망이와 충돌하여 반대 방향으로 10m/s의 속력으로 튀어나왔다입니다.
이때 야구공이 야구 방망이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는 입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간 방향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두고 푼다면 야구공의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는 먼저 250g은 4분의 1kg이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은 5kg/s입니다. 4분의 1 곱하기 20은 5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돌 후 왼쪽으로 10m/s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는 2분의 5kg/s입니다.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2분의 5 빼기 5,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5kg/s입니다. 이는 마이너스 7.5kg/s이고 이는 야구 방망이가 야구공에 가한 충격량과 같습니다. 그리고 작용반작용에 의해서 야구공이 야구 방망이에 가한 충격량은 그 크기인 7.5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5가 아니라 플러스 7.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36번입니다. 그림은 수평면 위에서 운동하는 질량 200g인 야구공이 벽에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억,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8N이다. 먼저 200g이기 때문에 이는 5분의 1kg, 즉 0.2kg입니다. 따라서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는 0.2 곱하기 48kg/s입니다. 충돌 후 방향은 왼쪽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이는 마이너스 4kg/s입니다. 따라서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8, 즉 마이너스 12, 그 크기이기 때문에 12N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충돌 전 야구공의 운동량 크기는 8kg/s이다. 이는 방금 구했듯이 맞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선지입니다. 충돌 후 야구공의 운동량 크기는 충돌 전보다 감소했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질량은 그대로 있고 부위에 따라 운동량의 크기도 달라지는데 충돌 후가 충돌 전보다 속도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선지입니다. 따라서 3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3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 2kg인 공이 5m/s의 속력으로 오른쪽 벽을 향하여 날아와 충돌한 후 왼쪽 방향으로 3m/s의 속력으로 튀어나왔다입니다. 이때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방향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처음 운동량은 2 곱하기 5, 10이고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2 곱하기 3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6입니다. 따라서 충격량의 크기는 마이너스 6 빼기 10, 마이너스 16인데 그 크기를 묻기 때문에 16N가 맞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충격량의 크기라 있으니까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갔을 텐데 이 방향 빼기 이 방향은 결국 이 방향. 왜냐하면 공의 운동량의 방향이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충격량은 이쪽 방향으로 공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는 16N, 방향은 왼쪽. 따라서 37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은 38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질량 10kg인 물체가 4m/s의 속도로 벽에 수직으로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V의 속도로 튀어나온 그 그림입니다.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50N일 때 V의 크기와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충격력 F의 크기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때 충돌 시 접촉 시간은 0.1초라고 주어졌습니다. 먼저 공의 충돌 전 운동량은 40이고
오른쪽으로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두고 풀겠습니다. 충돌 후 운동량은 마이너스 10V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0V 빼기 42 충격량이고, 충격량의 크기는 절대값을 통해서 10V 더하기 40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50Nm/S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V는 1m/S입니다. 두 번째, 평균 충격량 F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충격량의 크기가 방금 구했듯이 50Nm/S이고, 이는 평균 충격력 F 시간을 t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만족합니다. t는 0.1초라고 조건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구해본다면 F는 500N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3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0.1kg인 공이 10m/s의 속도로 벽에 수직으로 충돌한 후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30m/s의 속도로 튀어나온 그림입니다. 이때 기억,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4Nm/S이다. 먼저 충돌 전 운동량은 1kg/s이고, 충돌 후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kg/s입니다. 따라서 충격량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이지만 그 크기를 물어봤으니 4Nm/S가 맞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충돌 후 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3Nm/S이다. 충돌 후를 보면 마이너스 3kg/m/S이고, 이 크기를 물어봤으니 부호를 없애면 3kg/m/S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디귿,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가 40N이라면 공과 벽은 0.1초 동안 접촉해 있다. 우선 이 충격량의 크기가 4이고 이 평균 힘의 크기를 40N이라고 한다면 이때 시간 t는 접촉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해보면 0.1이 나오므로 디귿 또한 맞는 선지로 39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번입니다. 그림 가는 질량이 m인 물체 A가 EV의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벽에 부딪힌 후 반대 방향으로 VA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그림 나는 질량이 3m인 물체 B가 V의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벽에 부딪힌 후 반대 방향으로 VB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 B 모두 5mV이고 충돌 시간은 A가 B의 2배입니다. 이때 기억,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A와 B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즉 충격량의 크기와 같은 말이고, 문제에서 충격량의 크기는 A, B가 모두 5mV로 같다고 했기 때문에 기억,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 또한 서로 같습니다. 니은, VA가 VB보다 크다입니다. 먼저 A의 충돌 전 운동량은 2mV, 충돌 후는 마이너스 mVA. 따라서 충격량의 크기만 따지자면 mVA 더하기 2mV입니다. 이것이 5mV이므로 VA는 3V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B 같은 상황도 보겠습니다. B의 충돌 전은 3mV, 충돌 후는 3mVB입니다. 따라서 충격량의 크기를 따질 것이기 때문에 3mVP 더하기 3mV는 5mV입니다. 따라서 VP는 3분의 2V입니다. 따라서 니은 VA가 VB보다 크다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먼저 두 상황에 모두 충격량이 5mV로 같고 평균 힘을 F바라고 하고 시간을 T라고 한다면 충돌 시간이 A가 B의 2배라고 했으니 충돌 시간은 2대
1입니다. 그리고 충격량은 1대 1이기 때문에 이 평균 힘의 크기는 1대 2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A와 B의 비율이 1대 2이기 때문에 A가 B보다 작다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 또한 맞는 선지로 40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수평면에서 속력 4V로 운동하던 질량 m인 두 물체 A, B가 벽에 수직으로 충돌한 후 각각 2V, V로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벽과 접촉한 시간은 A가 B의 2배입니다. 이때 기억,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EMV이다. 처음에 4MV, 충돌 후가 마이너스 EMV이므로 충격량은 마이너스 2MV, 마이너스 4MV, 즉 마이너스 6MV이지만 그 크기를 물어봤으니 크기는 6MV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A가 받은 충격량은 B가 받은 충격량보다 크기가 더 크다. B도 구해보자면 4MV로 시작했다가 충돌 후 마이너스 MV로 그 충격량의 크기는 5M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 A가 받은 충격량은 B가 받은 충격량보다 크기가 크다는 것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디귿 벽이 A에 작용한 평균 힘은 벽이 B에 작용한 평균 힘보다 작다. 각자의 평균 힘을 FA, FB라고 하고 식을 적어보면 A의 충격량인 6MV는 FA 그리고 벽과 접촉하는 시간, 충돌 시간이 A가 B의 2배라 했으니 ET라고 한다면 FA는 T분의 3MV입니다. 이어서 5MV가 FP 곱하기 T라고 한다면 FP는 T분의 5MV입니다. 따라서 벽이 A에 작용한 평균 힘은 벽이 B에 작용한 평균 힘보다 작다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선지로 4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번입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2kg인 물체가 4m/s의 속력으로 벽에 충돌한 후 2m/s의 속력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충돌 과정에서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그래프의 면적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충돌 전 운동량은 8, 충돌 후는 마이너스 4. 따라서 충격량은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8로 마이너스 12이므로 충격량의 크기는 12Nm/s입니다. 그리고 시간힘 그래프에서 이 밑면적의 넓이가 바로 충격량을 뜻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면적은 12Nm/s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4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43번입니다. 그림은 질량이 m의 물체가 어떤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체가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은 V이고 바닥과 충돌하여 튕겨나오는 순간의 속력은 3분의 V입니다. 이때 기억,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바닥과 가까워질수록 물체의 운동량은 증가한다. 처음에 자유낙하할 때 속력이 0이었고 자유낙하할수록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바닥과 가까워질수록 물체의 속도의 크기는 점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바닥과 가까워질수록 물체의 속도가 증가하고 운동량인 m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운동량 또한 점차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니은 바닥에 닿기 직전 운동량의 크기는 바닥과 충돌하여 튕겨나오는 순간의 운동량의 크기보다 작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충돌 직전의 속도는 V, 충돌 직후의 속도는 3분의 V이므로 바닥에 닿기 직전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후 튕겨나오는 순간의 운동량 크기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귿입니다. 바닥과 충돌하여 튕겨나오는 순간까지 물체가 바닥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분의 4 MV이다.
먼저 아랫 방향을 마이너스, 위 방향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충돌 직전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mv, 그리고 충돌 후 운동량은 3분의 1 mv입니다. 따라서 이 충격량의 크기는 3분의 1 mv 빼기 마이너스 mv로 3분의 4 mv가 나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선지이므로 4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